아스팔트 콘크리트 산업은 도로교통과 직결되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며 국가적 필수 산업입니다. 한국아스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 배합 설계 교육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아스팔트 혼합물이란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가 혼합되는 것으로 승차감이 양호하며 시공과정 관리, 빠른 교통 개방, 평탄성 관리, 유지 보수 등 용이한 특징을 가진 연성도로 포장 재료입니다. 배합 설계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합 설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자의 유형은 크게 변형, 균열, 분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변형이란 아스팔트 혼합물이 너무 연하거나 포장 하부의 치마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음 균열이란 아스팔트가 노화되어 접착력이 약해지고 강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란 균열이 커지면서 생성되거나 다짐이 부족한 곳에서 혼합물이 부분적으로 이탈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배합 설계 목적은 하자를 방지하고 내구성, 미끄럼 저한, 작업 성능 등 품질 확보 방안으로 볼 수 있고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배합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합 설계 및 현장 적용 전체 흐름도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전체 배합 설계 흐름 중 이번에는 홀드빈 배합 설계, 즉 실내 배합 설계 부분만 촬영 제작하였습니다. 실내 배합 설계 흐름도는 그림과 같이 아스팔트 종류 선정에서부터 실내 배합 설계 완료 및 확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혼합물 선정 방법 및 종류입니다. 지금부터는 실내 배합 설계 흐름도에 맞게 하나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상 조건, 지역 구분, 교통량 구분, 차선의 수, 재료 조건, 1층의 마무리 두께, 시공성 등을 고려합니다. 혼합물의 종류는 다음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배합 설계 영상에는 위 표의 혼합물 중에서 내마모용으로 쓰이는 표층용 WC2를 사용하여 배합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혼합물이 선정되면 혼합물의 시방 입도를 SPS KAI 0002 F2349 5687을 이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WC2로 선정하였기에 WC2의 시방 입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료 선정입니다. 재료에는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먼저 골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골재는 굵은 골재와 장골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KSF2357의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에 만족하는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골재의 입도 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굵은 골재부터 종류를 살펴보면 3, 4, 5, 6, 7, 8호의 단입도 골재가 있고 단입도 골재들을 혼합한 357, 467, 57, 67, 68, 78호의 혼합 골재가 있습니다. 굵은 골재의 입도를 확인 후 품질 기준값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품질 기준 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골재의 입도 및 품질 기준 값을 만족하는 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합 설계 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 후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골재의 종류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넘버 1부터 넘버 5 종류가 있습니다. 장골재는 표준적인 입도 넘버 1부터 넘버 5 중 어떤 입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입도 확인이 끝나면 장골재 품질 기준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합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입도와 밀도는 정밀하게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골재의 품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아스팔트 배합 설계에서는 굵은 골재 7, 8호와 장골재의 넘버 4를 선정하였습니다. 7, 8 넘버 4 골재를 선정한 이유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선정된 입도 범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2종 이상의 골재와 채움재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중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움재입니다. 품질 기준은 KSF 3501의 품질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KSF 3501 3.4의 규정에 의거하여 석회, 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며 표와 같은 품질 기준 값에 만족하는 사용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스팔트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스팔트는 KS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품질 기준에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스팔트 종류는 PG64-22입니다. 경험적으로 PG64-22의 아스팔트는 침입도 60에서 80의 기준에 만족하며 국내 기후에 가장 적합한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스팔트의 경우는 정유사의 성적서를 바탕으로 품질을 확인하는데 중요 체크포인트, PG 등급, 동점도, 밀도 등이 있습니다. 배합 및 합성 입도 결정입니다. 합성 입도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선정된 2종 이상의 골재와 채움재 등을 합성하여 표준 입도 기준에 적합한 골재 합성 입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입도 범위의 중간 또는 5mm 이하가 입도 범위의 중간에서 아래로 약간 처진 S자 형태의 입도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자료가 있으면 이를 참조하여 목표 합성 입도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성 입도를 구하기 전에 우선 통과율을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과율은 전체 100에서 누적체 잔량 100분율을 뺀 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누적체 잔량 100분율이란 체의 누적 질량을 총 질량으로 나누어 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3mm 체의 통과율은 누적체 잔량 100분율이 0이기 때문에 통과율이 100%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0.6mm 체의 통과율은 그 체의 누적 질량이 3874.8이고 누적체의 잔량 100분율을 구하면 98.7이 됩니다. 따라서 100 빼기 98.7을 하면 1.3의 통과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 입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입도의 초기 배합 비율 구하는 방법. 루스푹스의 퍼리의 도해법을 이용하여서 구합니다. 다음 설명과 같이 방안지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면 골재의 비율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mm의 방안지를 준비하여 세로 10cm, 가로 20cm의 직사각형의 윤곽을 그리고 종축은 통과 100분율로서 0에서 100까지 기입합니다.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그어 소망입도 곡선을 정한 다음 횡좌표에서 입경을 정합니다. 즉,
각 체의 표준 입도 범위의 중앙값을 정하고 통과 백분율의 횡축을 정하여 대각선과 만나는 점에서 종축을 그리면 이것이 그 체의 입경이 됩니다. 다른 모든 체의 입경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고 입도 곡선을 그려줍니다. 인접한 골재의 입도 곡선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수직선을 긋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A골재와 B골재의 입도 곡선이 서로 겹쳐 있을 때는 투명한 자를 종축으로 이동시켜서 이 축으로 인하여 A 곡선의 하단과 B 곡선의 상단이 같은 길이 A로 절단되는 축을 찾아 이 축과 소망입도와 교점에서 횡으로 연장시킵니다. 다음 B와 C 곡선과 같이 상하단이 같은 종축이 되면 이 축과 소망입도와 교점을 횡으로 연장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각수평선을 나누어지는 간격이 각 골재의 배합비가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기 배합을 정하면 체움제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초기 배합 비율에서 합성입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수정 배합비를 구하면 됩니다. 합성입도 구하는 공식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배합비를 구하는 예는 그림과 같습니다. WC2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는 13mm 골재, 부순모래, 체움제입니다. 따라서 식을 풀어서 해석하여 생각하면 밑의 식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0mm 체의 합성 입도를 구하려면 일단 위의 식에 맞는 데이터 값을 찾아야 합니다. 13mm 골재부터 체움제의 임의의 합성비는 41.0, 55.8, 3.2로 선정하였습니다. 14mm 골재부터 체움제의 10mm 체의 통과율은 65.6, 100, 100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시계값을 계산하면 보시는 것과 같고 10mm 체의 합성 입도인 85.9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의 합성 입도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골재 배합비가 선정이 되었으면 X축 체 크기, Y축 통과, 질량 백분율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추정 아스팔트 함량입니다. 추정 아스팔트 함량을 구하는 이유는 배합 설계 전에 골재 합성 입도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에 필요한 아스팔트 함량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함량을 구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데이터에는 2.5mm 체의 남은 골재의 질량비로서 전체 백분율 100에서 2.5mm 체의 통과율 40.1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A는 59.9입니다. B는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질량비입니다. 따라서 2.5mm 체의 통과율 40.1에서 0.08mm 체의 통과율 5.1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B는 35.0입니다. C의 값은 0.08mm 체의 통과율 값입니다. 따라서 5.1입니다. X의 값은 C 값에 의하여 산정이 됩니다. C의 값이 5.1이기 때문에 0.1을 사용하였습니다. F의 흡수율은 골재 인수검사 성적선이 흡수율 시험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의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혼합 및 다짐 온도의 결정은 아스팔트의 동점도 값으로 선정합니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온도는 아스팔트의 동점도가 170 플러스 마이너스 20 센티스톡스인 온도, 다짐 온도는 아스팔트의 동점도가 280 플러스 마이너스 30 센티스톡스인 온도를 적용하여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동점도 값은 아스팔트 공급 회사의 성적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합성 입도를 통한 배합비를 이용하여 추정 아스팔트 함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0%로 0.5% 간격으로 변경하여 5배치의 공시체 3개씩, 최대 1호 밀도 3개씩 시험용 혼합물을 제조합니다. 실험을 위해 골재 재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재료 준비를 위해 골재의 체가름 시험을 합니다. 먼저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재료를 준비합니다. 재료 준비 확인 후 계량을 합니다. 굵은 골재 체별로 계량합니다. 굵은 골재 계량 후 장골재도 체별로 계량합니다. 골재의 계량이 완료되면 채움재도 체별로 계량하면 됩니다. 계량이 완료되면 재료를 혼합 온도까지 가열하고 가열된 재료를 믹서볼에 넣고 아스팔트를 계량합니다. 재료 계량의 약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굵은 골재, 장골재, 채움재, 아스팔트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굵은 골재를 먼저 계량합니다. 굵은 골재 계량 완료 후에 장골재를 계량합니다. 장골재의 계량이 완료되면 채움재를 계량합니다. 모든 계량 작업이 완료되면 오븐에 넣고 혼합 온도가 될 때까지 가열합니다. 가열된 재료는 준비된 믹서볼에 넣고 건배합 작업을 합니다. 건배합 작업이 완료된 후 계량표를 보고 준비된 바인더를 계량합니다. 바인더 계량이 완료되면 혼합기에 설치하여 혼합 작업을 합니다. 혼합 작업이 완료된 후 혼합물을 사각팬에 옮겨 넣습니다. 혼합 작업이 완료된 혼합물은 함량별로 각각 계량합니다. 계량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오븐에 넣고 다짐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단기 노화합니다. 공시체 제작입니다. 공시체는 시방에 맞게 양면 50 또는 75회 다짐을 하여 제작합니다. 단기 노화된 혼합물은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를 제작합니다. 공시체를 제작하기 전에 혼합물 온도를 확인합니다. 제품의 종류 및 설계 방법에 따라 50, 75회 양면에 다짐을 합니다. 제작이 완료된 공시체는 상온에서 12시간 양생을 합니다. 양생된 공시체는 타령기로 타령 작업을 합니다. 마샬 시험용 공시체는 약 63.5mm의 두께가 되도록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공시체 제작 시 25mm를 넘는 골재는 같은 질량만큼 25부터 13mm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제작합니다. 공시체 물성입니다. 공시체의 물성을 통해 높이, 공기중, 건조 질량, 표면 건조 질량, 수중 질량 값을 측정하고 데이터 값을 계산하여 실측 밀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높이는 네 부분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공시체 위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십자를 그려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를 측정이 완료된 공시체는 건조 질량을 측정합니다. 건조 질량의 측정이 완료되면 공시체의 수중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25도씨의 수조에 3분에서 5분 동안 수침시킵니다. 수침 작업이 완료된 공시체는 수중 질량을 측정합니다. 수중 질량의 측정 후 가능한 신속하게 젖은 수건으로 표면을 닦아서 건조시킨 후 공기 중에서 표면 건조 질량을 측정합니다. 모든 측정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측 밀도를 구합니다. 실측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공시체의 실측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공시체의 공기중 질량을 표면 건조 질량에서 수중 질량을 뺀 값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에 상대 밀도를 곱해주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조 질량 1178을 표면 건조 질량 1181.3에서 수중 질량 671.2를 뺀가 510.2로 나누어주고 상대 밀도를 곱해주면 2.302의 실측 밀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값입니다. 공시체 안정도 시험입니다. 물성 시험 후 공시체는 마샬 안정도 시험기를 이용하여 안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마샬 안정도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공시체를 30분 동안 수조 속에 침수시킵니다. 30분 후 60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의 공시체를 수조에서 꺼내어 마샬 안정도 시험을 합니다. 마샬 안정도 시험이란 분당 50.8mm의 비율로 움직이는 시험기 두부를 가진 마샬 시험기로 공시체의 일정한 비율로 하중을 가하되 최대 하중에 도달되어 다열에서 하중이 감소될 때까지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데이터를 확인 및 정리합니다. 마샬 안정도 데이터는 시험 후 최대 하중 값을 KSF 2337의 표 1에 따라서 공시체 높이에 따른 보정계수만 곱하여 환산해주면 됩니다. 시험 결과값입니다. 최대 이론 밀도란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없는 상태의 밀도로 제품의 공극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값입니다. 미리 준비된 이론 밀도용 혼합물을 오븐에서 꺼내서 테이블 위에 입자를 분리하여 식힙니다. 충분하게 식힌 혼합물은 용기에 담아 건조 질량을 측정합니다. 건조 질량이 측정된 후 25도씨의 물을 용기에 충분하게 채웁니다. 물과 혼합물이 들어간 용기를 최대 이론 밀도 시험기를 이용하여 진공시킵니다. 진공 작업이란 진공 게이지 앞 97kPa이 되도록 갇혀있는 공기를 빼낸 후 5에서 15분간 유지하고 진공시키는 동안
용기와 혼합물을 기계적으로 또는 손으로 약 2분 간격으로 세게 흔들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5에서 15분 후 진공된 용기에 25도씨의 물을 채웁니다. 용기에 물을 채우는 방법: 진공 펌프를 끄고 밸브를 잠금, 배기 밸브를 열어 압을 적정량만큼 뺨, 배기 밸브를 잠금, 용기에 수조와 연결된 밸브를 열어 물을 완전히 채웁니다. 진공 작업이 완료된 용기는 호스 연결 부위에 이물질 및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진공 작업이 완료된 용기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진공 상태의 혼합물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앞과 같은 방법으로 혼합물을 넣지 않은 물과 용기의 진공 질량도 측정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데이터를 확인 및 정리합니다. 최대 이론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 밀도를 구하는 방법도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혼합물의 공시체의 공기 중 건조 질량을 최대 이론 밀도 시험기를 이용하여 구한 부피의 값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에 상대 밀도를 곱해주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 밀도 시험기에 따라서 부피를 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결과값입니다. 시험 결과 분석입니다.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정리하여 결과 분석을 합니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적 아스팔트 함량은 앞에서 시험한 공급률, 안정도, 최적 특성값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공급률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률은 실측 밀도를 최대 이론 밀도로 나눈 후 1에서 뺀 값을 100으로 곱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어 실측 밀도 2.305를 이론 밀도 2.450으로 나누면 0.94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에서 0.94 값을 빼면 0.059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값을 100 곱하여서 5.9의 공급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포화도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화도는 아스팔트 용적률을 아스팔트 용적률에 공급률을 더한 값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포화도를 계산해 보면 아스팔트 용적률 11.1을 아스팔트 용적률 11.1에 공급률 5.9를 더한 값 17을 나눈 값에 100 곱한 값입니다. 계산하면 65.2%가 나옵니다. 간극률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극률은 아스팔트 용적에 공극의 용적을 더하고 그 값을 혼합물 전체 용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스팔트 용적은 혼합물 전체의 용적에 아스팔트 용적률을 곱한 값입니다. 또한 공극의 용적도 혼합물 전체 용적에 공극률을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공통 부분인 혼합물 중량을 약분하여 제거하면 아스팔트 용적률과 공극률을 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부분인 혼합물 전체의 용적을 약분하여 제거하면 아스팔트 용적률과 공극률을 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하여 시험한 공시체들의 실험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혼합물의 데이터 정리가 끝나면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 기준값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품질 기준값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안정도, 흐름값 동정 안정도는 변형과 관련이 깊은 특성값이고 인장 강도비, 포화도, 강국률 등은 균열 및 탄리와 영향이 깊은 특성값입니다. 또한 공급률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품질 기준값을 확인하고 이상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 기준값 확인 및 데이터가 산출되면 X축 함량, Y축 시험 결과 값을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작성합니다. 그래프 작성 후 품질 기준치 값을 이용하여 공통 합격된 부분을 선정합니다. 최적 아스팔트 함량은 일반적으로 공통 함량 부분의 중간 부분의 함량으로 선정합니다. 단,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고 발주처 및 시공사 요청 또는 각각의 시방서에 따라 맞추어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된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품질 시험 결과가 기준값에 합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 모든 시험 기준값에 합격한다면 이를 최적 아스팔트 함량으로 결정합니다.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아스팔트 함량으로 공시체 제작부터 시험 결과 도출까지 동일 작업을 진행하여 결과값을 확인합니다.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근거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고 마샬 안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여 목표 품질 기준값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모든 값이 만족하면 배합 설계가 완료됩니다. TSR 공시체 제작입니다. 처음에 TSR 공시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시체 다짐 횟수 선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짐 횟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적 아스팔트 함량으로 다짐 횟수를 변경하여 공시체 3조 제작 후 회기 분석을 통하여 그림과 같이 다짐 횟수를 선정합니다. 다짐 횟수별 공시체의 공급이 확인되면 표를 작성하여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래프를 회기 분석하여 분석식을 구합니다. 여기서 회기 분석 시의 Y는 공급률, X는 다짐 횟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목표 공급률 값인 7%를 Y에 대입하여 예상 다짐 횟수 X를 구합니다. 계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다짐 횟수가 선정되면 공시체를 제작하여 실제 공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확인 후 공급 7 플러스 마이너스 0.5% 공시체 6개를 제작합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6개의 공시체의 공급을 확인합니다. 공급 확인 후 시험이 가능한 공시체를 확인합니다. 확인 완료 후 1개 공시체는 수분 처리, 동결 융해 작업을 합니다. 공시체 수분 처리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공시체 물 포화 작업입니다. 바닥을 띄웁니다. 공시체 표면에서 최소 25mm 이상을 물로 채웁니다. 13부터 67kPa 범위의 진공압을 5분에서 10분 동안 가합니다. 압을 가한 후 제거한 후에도 5분에서 10분을 방치합니다. 다음 실측 밀도를 측정하여 포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포화된 상태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충분히 포화가 될 때까지 반복 작업합니다. 둘째, 공시체 동결 작업입니다.
포화된 공시체를 비닐랩으로 단단히 포장합니다. 비닐백에 넣을 10ml 물을 미리 계량합니다. 비닐백에 준비된 공시체를 넣고 계량된 물을 넣습니다. 다음에는 비닐백을 진공시켜 밀봉합니다. 밀봉 작업이 완료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의 온도로 최소 16시간 동안 냉각시킵니다. 셋째, 공시체 융해 작업입니다. 동결 작업이 완료된 후 동결된 공시체를 꺼냅니다. 동결된 공시체의 비닐백과 랩을 제거합니다. 제거가 완료된 공시체는 60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의 항온 수조에 24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동안 수침시킵니다. 넷째, 인장 강도비 시험을 위한 준비입니다. 수분 처리하지 않은 공시체는 시험을 하기 전까지 실온에 방치합니다. 수분 처리한 공시체의 작업이 완료될 즈음에 랩으로 단단히 포장한 후 비닐백에 넣어 밀봉 작업을 합니다. 수분 처리한 공시체와 수분 처리하지 않은 밀봉된 공시체는 상온 2시간 수침합니다. 수분 처리하지 않은 밀봉된 공시체를 먼저 2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의 항온 수조에서 2 플러스 마이너스 0.5시간 동안 넣어둡니다. 다음은 수분 처리가 완료된 공시체도 함께 넣어둡니다. 앞에 준비 과정이 완료된 2조 공시체 인장 강도 시험을 합니다. 다섯째, 인장 강도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인장 강도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분 처리 공시체와 건조 공시체 각각의 간접 인장 강도 값을 다음식으로 계산합니다. 인장 강도비는 다음식과 같은 수분 처리 공시체와 건조 공시체의 간접 인장 강도의 평균 값의 비를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안정도 시험입니다. 동적 안정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공시체를 제작해야 합니다. 공시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료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체 재료량 산출이 완료되면 계량을 합니다. 공시체를 다짐하는 방법은 롤러 콤팩터, 니딩 콤팩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 롤러 콤팩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짐이 완료된 공시체는 실온에서 12시간 이상 양생을 합니다. 공시체 제작이 완료되면 동적 안정도 시험을 합니다. 동적 안정도 시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완료되면 데이터 산출을 합니다. 동적 안정도 계산을 위해서는 45분과 60분의 변형량 값을 얻은 후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값을 산출합니다. 값이 산출되면 품질 기준값과 비교해
합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실내 배합 설계, 콜드빈 배합 설계 과정이 완료가 되면 유출량 시험, 현장 배합 설계, 시험 생산 등 순차적으로 전체 흐름도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 동영상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용 동영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